아줌마,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요? 이거 에르메스라고요.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허름한 차림의 여자에게 예비 며느리는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니저 불러요. 당장 청소하는 사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지수의 날카로운 외침에 최고급 한정식 가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질하며 부른 직원은 낡은 몸빼 바지와 비닐봉지를 든 박명자, 그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아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 너무 수수하게 입으셔서 청소하시는 분인 줄 알았죠. 이 말을 남기고 계산대에 블랙카드를 탁 하고 내려놓은 순간 명자의 얼굴엔 짧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수는 몰랐습니다. 단 하루 뒤 지수 아버지 회사가 무너지는 첫 단추가 이미 그 자리에서 채워지고 있었다는 걸.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고급 한정식 식당 가원의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김지수가 예약석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티셔츠와 몸빼 바지를 입고 검은 비닐봉지를 든 박명자가 식당의 화려한 인테리어를 신기해하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벽에 걸린 그림을 올려다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머, 저 그림 하나 값이면 우리 동네 반찬 가게 10년은 할 수 있겠네. 지수는 명자와 눈이 마주치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다가가 에르메스 가방을 들춰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가방에 먼지가 묻었잖아. 도대체 누가 청소를 이렇게 해요? 지수는 손을 휘저으며 조급하게 외쳤습니다. 여기요. 냅킨 좀 가져와요. 빨리요. 명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눈만 동그랗게 뜨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자 지수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니,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매니저 불러요.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려는 순간 매니저가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매니저는 명자를 보자마자 놀라 허리를 굽히려 했습니다. 그때 명자가 살짝 고개를 저으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매니저는 입술을 깨물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매니저가 허둥대며 말하자 지수는 여전히 기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투덜거렸습니다. 아휴, 진짜 이런 데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그때였습니다. 주차를 마친 강민석이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명자를 보자 환하게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주차하는데 좀 걸렸어요. 명자는 비닐봉지를 꼭 쥔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좀 일찍 왔지. 여기 참 번지르르하네. 민석이 명자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 일으켜 세우자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이 진짜 시어머니라고? 명자는 지수의 말이 들렸는지 지수 앞에 다가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처음 뵙네. 난 박명자요.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명자가 지수의 얼굴을 찬찬히 보며 말했습니다. 가방은 괜찮지? 멀리서 보긴 했는데 내 옷에서 먼지가 갔나 싶어서. 지수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런 건 괜찮아요. 명자는 지수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예쁜 가방이니 조심해야지. 비싼 거잖아.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어머니, 지수 오늘 기분도 좋게 하려고 여기 예약했어요. 다들 안으로 들어가요. 명자는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그래. 나도 이런데 처음 와봐서 구경 좀 해야겠네. 지수는 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가벼운 걸음과 밝은 목소리는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들고 있던 클러치백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황급히 가방을 주워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어머니셨구나. 너무 수수하게 입으셔서 청소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명자가 지수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보네. 옷이 사람 만드는 건 아니거든. 룸으로 이동하는 동안 지수는 명자의 투박한 손과 낡은 옷을 힐끔거렸습니다. 손톱 밑에 묻은 흙자국, 오래된 몸빼 바지에 해진 무릎 부분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지수는 민석에게 눈짓을 보내며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살짝 흔들며 그만해라는 표시를 했지만 지수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명자가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 나물 참 맛있네. 집에서도 이렇게 해봐야겠어. 참기름도 좋고 간도 딱 맞네. 지수는 포크를 내려놓고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골프장을 인수하셨는데요. 어머님은 소일거리로 뭘 하세요? 하시는 일 있으시죠? 명자는 김치를 집어먹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장 다니고 텃밭이나 가꾼다. 별거 없어. 지수의 입가에 미세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역시 시장, 텃밭. 딱 그 수준이지. 그 생각이 지수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석은 그런 지수의 표정을 보고 젓가락질을 멈추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수는 직원이 물컵을 치우는 것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테이블 위에 딱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어머님 처음 오신 자리니까요. 이런데 잘 안 와보셨을 테니까 제가 해드려야죠. 그 순간 명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난 이런데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올 뿐이다. 돈이 없어 못 오는 건 아니고. 지수는 눈이 동그래지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명자는 물잔을 천천히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보다 속이 튼튼해야 오래간다. 겉멋만 부리면 탈이 나. 지수는 말문이 막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두 손을 비비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직원 쪽으로 카드를 밀었습니다. 여기요. 계산해 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카드를 조심히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는 천천히 지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살 테니 너무 오버하지 마. 난 그런 거 부담스럽다. 지수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식탁 아래까지 번져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어머님. 이런 곳 부담스러우실 테니까요. 지수가 카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얄미운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가 젓가락을 천천히 놓더니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워서 안 오는 거지. 지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네? 아, 그게 무슨...
명자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거칠애보다 속이 알차야 탈이 없는 법이다. 겉만 번지르면 오래 못 간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 지수는 명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흘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돼. 민석의 차에 탄 지수는 팔짱을 끼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차림새 때문에 직원들이 쳐다보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민석은 핸들을 꽉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는 그냥. 지수가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습니다. 뭐,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이해하라고? 근데 요즘 시골 사람들도 다 깔끔하게 입고 다니던데?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좀 너무했잖아.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지수야, 그만하자. 어머니 들으면 속상해. 지수는 코웃음을 치며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속상한 건 나야. 나.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말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책장을 밀어 비밀 금고를 드러냈습니다. 철문을 열자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중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룹 차용증 대표 김서명. 지수 아버지 회사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액의 금액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부채 상환 유예 신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후 서류를 두 손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서재에 크게 울렸습니다. 한 장, 두 장 금방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이얼을 누르는 손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대답하자 명자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유예 같은 건 없다. 바로 진행하라고 해. 전화를 끊은 뒤 명자는 책상 위에 차용증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굳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칠애로 사는 사람은 오래 못 가. 이제 알게 될 거다. 명자는 종이를 정리한 뒤 천천히 불을 끄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조용한 복도에 그녀의 발걸음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밤새 고민했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고 인성을 드러낸 지수와의 결혼은 불가능했습니다. 민석이 휴대폰을 들어 결별 통보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의 아버지 김 회장의 건설사 본사에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사장들이 몰려왔습니다. 돈 내놔.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이번 달까지 안 주면 고소한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로비를 가득 메우며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곧이어 정장을 입은 채권 추심팀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박 회장님의 자금 회수 명령입니다. 추심원들이 집기마다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김 회장이 황급히 주거래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행장님.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왜? 죄송합니다, 회장님. 금융권 전체에 자금 회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 회장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지수는 민석의 결별 문자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지수가 민석의 회사 로비로 쫓아가
고성을 질렀습니다. 강민석, 나와. 이게 뭐야?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 명동 큰손 박 회장님 외동아들이랑 결혼하려다 깨진 거라며? 박 회장님이 그런 며느리감은 싫다고 하셨나 봐. 명동 큰손이라는 단어에 지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지수가 즉시 인터넷 검색창에 박명자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기사 제목들을 보고 지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명동 금융가 실세 박명자 회장 대한민국 현금 흐름을 쥔 여성.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명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가사 도우미만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안 계세요. 그리고 염분 때문에 나쁜 기운 들어온다고 소금 뿌리라고 하셨어요. 가사 도우미가 지수 발 앞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지수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며칠 뒤 지수의 오피스텔에도 경매 예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지수가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명품 가방을 들고 중고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중고 매장 사장이 에르메스 가방을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20만 원. 20만 원요? 이거 200만 원짜리인데. 중고는 다 그래요. 싫으면 말고. 평소 지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지수는 찜질방과 싸구려 모텔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지수는 허름한 술집 구석에서 깡소주를 마셨습니다. 그 늙은 년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수의 뒤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기업 사냥꾼 최태수 이사가 지수의 테이블에 명함을 올려놓았습니다. 박명자 회장에게 뺏긴 것을 되찾고 싶지 않습니까? 지수가 명함을 집어들며 최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요? 잃어버린 아버지 회사를 되찾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 이사가 지수의 눈빛에서 도끼를 확인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이사는 지수에게 검은 봉투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명자의 약점을 캐내어 그녀를 무너뜨리면 김 회장의 빚을 탕감해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열어보니 이면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먼 지수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회사를 되찾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대신 박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셔야 해요. 지수가 계약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민석한테서 들었는데요. 어머니 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대요. 평소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텃밭에 나간다고도 했고요. 최 이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내밀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최 이사는 지수의 정보를 바탕으로 명자의 대부업체 내부에 매수해둔 직원을 시켰습니다. 회계팀 직원이 밤늦게 사무실에서 이중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작하면 탈세 증거로 보이겠지? 완벽합니다. 이 파일을 서버에 심어두세요. 또한 최 이사는 조회수에 목마른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에게 제보했습니다. 서민 고열자는 악덕 사채업자 박 회장 특종 있어요. 유튜버가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습니다. 오, 진짜요? 증거는 있어요? 내부 고발자까지 준비했습니다. 지수는 모자이크 처리된 내부 고발자로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상견례 날 명자가 자신에게 돈 봉투를 던지며 인격을 모독했다고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돈으로 사람을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이 공개되자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역시 사채업자들은 다 똑같네. 저런 할머니한테 돈 빌리면 안 되겠다.
명자의 회사와 자택 앞에 정의 구현을 외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달걀을 던지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명자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면서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민석이 백방으로 뛰며 해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해해요. 하지만 내부 직원의 위증과 조작된 증거들로 인해 명자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명자는 내부 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조차 믿을 수 없어 모두 퇴근시켰습니다. 모두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최 이사와 지수는 고급바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명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유산을 가로챌 차례군요. 지수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명자가 쓰러지면 제가 민석을 조종하거나 위임장을 위조해서 재산을 빼돌릴게요. 훌륭한 계획이군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명자는 사태를 뒤집을 수 있는 비밀 장부가 숨겨진 개인 금고로 가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직접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산길을 운전하던 명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명자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인적 없는 산속 휴대폰조차 집에 두고 온 명자는 차 안에서 고립된 채 떨었습니다. 이런 일이. 명자가 중얼거리며 추위와 공포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가운데 배달 대행 업체 로고가 박힌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 선 명자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유턴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헬멧을 벗은 청년 우진이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진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렸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네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우진은 능숙하게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명자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곧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비 오는 날 산길은 위험해요. 타이어 교체를 마친 우진이 손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명자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우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이 무사하시면 됐습니다. 우진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고 떠나려 했습니다. 명자가 우진의 맑은 눈빛을 보며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잠깐만 젊은이. 명자가 우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연락처 좀 알려주겠니? 우진이 명함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우진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다음 날 명자는 우진의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성실하지만 부친의 병원비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명자가 우진을 비밀리에 호출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칠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가방을 지정된 장소까지 배달해 주세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현금 5억 원입니다. 우진의 눈이 커졌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배달 도중 우진은 명자가 심어둔 연기자들의 소매치기 시도를 당했습니다. 형, 가방만 좀 보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우진이 가방을 꼭 껴안고 도망쳤습니다. 또 다른 연기자가 거액을 제시하며 유혹했습니다. 젊은이, 그거 팔면 1억은 받을 수 있어. 어때?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우진은 끝까지 가방을 사수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우진의 정직함을 확인한 명자가 그를 즉시 채용했습니다. 민석에게도 알리지 않은 비밀 TF팀의 팀장을 맡아주세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그냥 배달 기사인데 배달 일을 하며 익힌 지리와 눈썰미가 필요합니다. 오지는 배달 경험으로 익힌 관찰력으로 회계팀장이 수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회계팀장이 늦은 밤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진이 쓰레기장에서 파쇄된 문서들을 수거했습니다. 밤새 조각들을 맞추며 조작된 장부의 원본 파일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초조해진 지수가 우진에게 접근했습니다. 카페에서 거액의 수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빚을 한 번에 갚아줄게요. 어떤 일을 하는지만 알려주면 돼요. 우진이 지수가 내민 수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당신들이 불쌍합니다. 뭐라고? 이게 얼만지 알아?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우진의 활약으로 결정적인 반격의 증거를 확보한 명자는 잃어버린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최 이사 일당을 잡을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려 보세요. 우진이 제안했습니다. 최 이사를 방심하게 만들고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거죠.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민석과 우진은 주주총회 당일 터뜨린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방송 장비와 스크린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진이 장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결전의 날을 제대로 준비해보자. 민석이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최 이사는 용역들을 동원해 회의장 입구를 통제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주주들에게 다가가 위임장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뭔가요? 회사 정상화를 위한 절차입니다. 최 이사가 분위기를 장악하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나온 지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와 독단적인 경영을 더는 볼 수 없습니다. 지수가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신을 잃으시고 회사를 망치고 계세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 이사가 투표를 진행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닫혀있던 뒷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명자가 등장했습니다. 주주들이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명자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석과 우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달려가 명자를 부축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우진이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이사와 지수가 가짜 증거를 만들며 낄낄거리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작하면 탈세 증거로 보이겠지? 영상 속 지수의 음성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늙은이 쓰러지면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거야. 주주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사기였구나. 명자가 최 이사의 멱살을 잡으며 호통쳤습니다. 내 돈은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사기꾼들을 위한 게 아니다. 궁지에 몰린 최 이사가 지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게 저 여자의 단독 범행입니다. 저는 속았어요. 배신감에 휩싸인 지수가 최 이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시킨 거잖아. 증거가 있어? 내가 복수하려고 혼자 한 일이지. 두 사람이 단상에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주주들이 아우성치며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최 이사는 미리 대동한 변호인단을 내세웠습니다. 증거 불충분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 이사는 유유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수 역시 인파에 섞여 비상구로 도주했습니다. 명자가 도주한 그들을 보며 분해했습니다.
우진이 명자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예요. 무슨 말이야? 이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더 큰 함정을 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명자의 회장직 유임을 가결했습니다. 명자가 우진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기둥입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긴장이 풀린 명자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달려갔지만 명자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명자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 소식은 곧장 최 이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 병원 VIP 병동. 명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 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최 이사가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유 원장 대신 금고 생체 인증만 뚫으면 게임 끝이야. 지명 수배가 떨어져 갈 곳이 없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해외 도피 자금을 주실 거예요? 성공하면 10억은 준비해놨어. 마지막 기회야. 최 이사는 청소 용역 업체로 위장한 부하들을 병원에 투입했습니다. 화재 경보기를 오작동시키고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병원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환자들의 대피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들 침착하게 대피해 주세요. 혼란한 틈을 타 간호사복을 훔쳐 입은 지수가 명자의 병실로 잠입했습니다. 지수가 명자의 스마트폰을 꺼내 지문 인식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명자의 앙상하게 마른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명자가 챙겨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가, 밥은 먹고 다니니?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전기로 상황을 듣던 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뭘 망설여. 빨리 지문 찍어. 지수가 머뭇거리자 최 이사가 직접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멍청한 년이. 최 이사가 지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명자의 손목을 낚아채 강제로 스마트폰 지문 인식 센서에 갖다 댔습니다. 최 이사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본 지수는 공포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지수가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자의 가족사진 액자를 밟았습니다. 액자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민석과 명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 이사가 환희에 차 소리쳤습니다. 거의 다 됐어. 지수의 눈빛이 흔들림에서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몸을 던져 최 이사를 들이받았습니다. 안 돼요. 명자의 손을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이사가 방해하는 지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흉기를 꺼내 들며 위협했습니다. 어차피 너도 토사구팽할 거였는데 이참에 같이 정리해주마. 지수가 공포에 질려 벽에 등을 대고 웅크렸습니다. 제발, 제발. 최 이사가 지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명자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최 이사의 팔목을 낚아채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병실에서 당장 그 더러운 칼 치우지 못해. 최 이사가 귀신을 본 듯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명자는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3일 전부터 깨어 있었어. 도주한 너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말이야. 명자가 우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커튼 뒤와 붙박이장 문이 열리며
잠복 형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최 이사가 지수를 인질로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창문을 깨고 진입한 우진이 날라차기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으악! 바닥에 처박힌 최 이사는 형사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이번에는 현행범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살인 미수 및 특수 강도죄로 체포합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명자의 얼굴을 참아보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경찰이 지수를 연행하려 하자 명자가 잠시 멈추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명자가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명자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내 손을 감싸주던 그 온기, 그거 하나는 진짜였다고 믿으마. 민석은 유치장에 수감된 지수를 찾아갔습니다. 왜 마지막에 최 이사를 막았어? 지수가 초라한 수의를 입은 채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손이 우리 엄마 손처럼 너무 거칠어서 차마 그럴 수 없었어. 엄마 손?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제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그때랑 똑같았어요. 명자는 건강을 회복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진정한 부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최 이사는 살인 미수 및 특수강도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지수 역시 죗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법정에서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명자는 우진을 정식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민석이랑 함께 이 그룹을 이끌어 가거라. 우진이 무릎을 꿇으며 절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민석이 우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형제네. 같이 열심히 해보자. 명자가 두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둘이 공동대표로 회사를 이끌어 가거라. 나는 이제 진짜 은퇴할 때가 됐어. 우진과 민석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쌓아 올리신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명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얻은 기쁨이 얼굴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1년 후 형기를 마친 지수가 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찬 바람만 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수감 때 입었던 낡은 운동화와 보스턴백 하나만을 메고 쓸쓸히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수감 중이었고 친척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지수가 갈 곳이라곤 도시 외곽의 허름한 달동네 단칸방뿐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작은 분식집 주방 보조로 취직했습니다. 지수는 고무장갑도 없이 찬물에 설거지를 하며 손이 부르트고 갈라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식당 직원들에게 했던 갑질을 진상 손님들에게 똑같이 당했습니다. 아, 여기 물 좀 갖다 줘. 아, 진짜 답답하네. 빨리 안 와? 지수는 뼈저린 후회 속에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지수의 단칸방으로 발신이 넘는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명자의 투박한 글씨체가 적힌 짧은 편지와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보여준 일말의 양심에 대한 대가다. 이걸로 내 아비 옥바라지나 하고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라.
통장에는 지수가 작은 가게를 차려 새 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권리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통장을 품에 안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화면이 전환되어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무료 급식소가 보였습니다. 명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노인들에게 국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우진은 쌀가마니를 나르며 땀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노인들의 말동무를 해주며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국물 더 드릴까요? 고마워요, 아가씨. 우진과 민석의 투명 경영으로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명자의 재단은 수많은 이웃을 도우며 사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지수는 명자가 준 돈으로 차린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가게 앞 도로에 명자가 탄 검은 세단이 잠시 정차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땀 흘려 일하는 지수를 지켜보던 명자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사람다워 보이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출발할까요, 회장님? 응, 가자.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지수의 모습과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명자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진정한 부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수가 손님에게 떡볶이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과거의 허영심이 아닌 진정한 만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먼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두 여자를 동시에 비추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박명자와 김지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명품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땀 흘려 일하는 소중함을 깨달았고, 명자는 끝까지 원수였던 지수에게조차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넓은 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라는 성실한 청년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일까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인지 말입니다. 명자 회장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지수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